또 용도지역이네 하시겠지만 오늘 영상은 좀 다릅니다. 사전에 용도지역의 핵심을 짚지 못해서 토지 사기꾼의 호구 타깃이 된 걸 안 다음에 어처구니 없이 땅에 묶이게 된 걸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지금 오늘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토지 용도지역 암기 반복하면 실무에서는 더더욱 써먹지 못하거든요. 용도지역을 이해한 다음에 핵심을 짚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용도지역도 모르고 땅을 평가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무조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역 관련 공법 조문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술술 쉽게 익힐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도 보면 용도지역이 있고, 프롭테크, 디스코 같은 이런 걸 저는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용도지역이 보여요. 토지거래 중개를 하다 보면 확인 설명서를 확인할 때도 용도지역이 보이고, 국토개혁법이나 도시기본계획법 같은 공법에도 용도지역이 다 보여. 이렇게 대부분 초보 토지 투자자분들은 용도지역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데요. 어느 정도 스스로 땅 좀 보시는 분들은 용도지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까지 알겠는데 아직도 개념이 좀 아리송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용도지역 개념 이해는 끝을 내시죠. 더 이상 개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용도지역 세부 내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다른 영상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죄다 그냥 암기하는 것들, 조각난 지식들이죠. 조금씩 마치 알다가 만 이상한 느낌, 그거 아시죠? 자, 그간 용도지역에 대해 아리송해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던 분들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용도지역에 대해 감 잡으러 출발합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걸 잠깐 보면요, 국토계획법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홈페이지 등에다가 지형 도면과 함께 고시를 하는데요. 그때부터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강제성이 부여가 됩니다. 따라야 하는 거예요. 토지 한 개 필지마다 21개 용도지역 중 딱 한 개만 중복되지 않게 정해지는데요. 물론 미지정 지역도 있기는 해요. 이건 뭐 최악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고 뭐 용도지역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21개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외에도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등 뭐 1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런 다른 법률에 따라서 300여 개 정도의 기타 용도지역들을 지정해서 각 개별 부처에서 규제사항들을 추가로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핵심은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죠. 용도지역은 게임에 비유하면 토지의 능력치이자 레벨이에요. 레벨이 높고 능력치가 좋은 캐릭터가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토지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토지 용도지역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건데요. 우리가 토지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서류들을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부동산에서 거래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토지 상담할 때는 토지 브리핑 자료, 토지 물건 정보의 기본사항이 있죠. 또 손품을 팔다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나 각종 프로테크 사이트들 통해서 쉽게 보게 되는데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 이 땅은 쓸모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런 말도 종종 하죠.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세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답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용도지역이라는 건데요. 이건 그 땅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치죠. 마치 그 땅의 능력치를 21개 단계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를 하죠. 그의 부가적인 용도지역 300여 개 중 추가로 지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자체가 사전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땅이라도 그 능력치 한계 안에서만 이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이번엔 다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땅을 왜 살까요? 어떠세요? 당연히 건축하려고 사죠. 나는 건축 안 하고 그냥 팔 건데요. 그럼 그 땅을 다시 사는 사람은 또 건축하겠죠. 궁극에는 개발해서 건축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토지 투자를 위한 현재 가치를 판단할 때는 철저하게 건축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감이 올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좋은 땅은 건축물을 여러 가지 종류 불문 선택적으로 지을 수 있다면 활용 가치가 좋다는 거겠죠. 즉,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넓게, 조금이라도 높게 지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결론이 되잖아요.
땅 면적에 비해 넓게 깔고 앉을 수 있으면 좋고, 적은 땅이라도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용도 지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그냥 덮으세요.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면 굿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너무 좋은데 이미 비싸죠. 입지상 가성비가 잘 안 나와요. 자,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인지 법적으로 공식적인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인데요. 실무에서는 토지음이라는 사이트에서 너무너무 쉽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자, 토지 용도 지역은 그 땅에 허용된 쓰임새이자 그 규모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땅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그리고 층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규모의 한계를 사전에 파악을 잘 해서 원하는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땅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런 용도 지역들을 보고 4가지 능력치를 분석해내는 실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실제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토지이용 사이트 있죠. 그리고 프롭테크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